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함성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촬영 현장에서의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디자인적인 요소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장에 나가면 카메라를 우리는 펜 포커스로 조리개를 16 정도로 조이고 타임이 125분의 1초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광선을 파악한다. 그리고 관찰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관찰을 해서 다양한 시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찍고 싶은 내용을 선택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포토제닉 컨텐츠, 그래 포토제닉한 대상을 찾아낸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다양한 시점, 또 뷰포인트라는 말씀을 시점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음으로 디자인적인 요소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적인 요소 하면 우리가 선, 점, 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점, 선, 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를 사진에다가 프레임 안에다 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감상자의, 시청자의 주의를 끌게 되어서 사진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자체가 점, 선, 면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에서는 익숙해 있지만 또 현대적인 것은 대개 좀 더 날카롭고 강하고 이런 선들이 있고, 자연물에서는 되게 부드러운 선들이나 부드러운 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들은 우리가 점이라든지 선이라든지 면은 이거 독립적으로는 되게 존재하지 않게 돼 있겠죠.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그 존재한 것을 사진가가 어떻게 가려내서 프레임 안에 잘 담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점은 우리가 먼저 보면 점은 작은 것에서부터, 검은 점에서부터 좀 더 큰 점, 이렇게 더욱 큰 점, 이렇게 발전할 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이 형태는 물론 아주 점이라고 해서 꼭 동그라미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삼각형으로도 작은 점으로 존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좀 더 큰 점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점이 모이면 결국은 뭐가 되냐? 선이 되겠죠. 선이 모여지면 결국 면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 그 중에서 점 중에서 우리가 특히 흰 점이다, 검은 점이다 이러면 대개 검은 점의 경우는 아무리 작아도 화면에서, 프레임에서 무게를 갖는다 하는 인식을 먼저 해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한다면, 선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선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수평선, 그 다음에 수직선,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러면 화면 안에, 자, 수평선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바다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수평선. 앞으로 이제 현장 사진을 이제 주로 많이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초 미학을 끝내고, 하면 현장에서 촬영하는, 경우들을 많이 갖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실제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인 기초 미학을 이루지 않으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하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기초를 지금 꼼꼼히 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자, 수평선은 우리가 바다에 나가면 대표적인 것이 수평선, 바다선이죠. 이 선을 대개 보면 나가면 어디에다 위치시킬 것인가가 아주 고민이 됩니다. 어디에 위치시키든지 간에 수평선은 반드시 수평이 되도록 약간의 기울어짐이 없도록 이렇게 찍으셔야 한다. 수직선은 또 다시 보면 수직선이 이렇게 내려온 선들이죠. 그럼 반드시 또한 수직이 되도록 다뤄야 된다. 그럼 우리가 수평선의 특징은 대개 안정적이다, 평화롭다 이런 것이죠. 수직선은 무엇입니까? 높이감, 깊이감 또는 다이내믹함, 역동성을 갖는 선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진은 수평적인 사진, 수직적인 사진, 그럼 달리 말하면 가로 사진, 세로 사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가로 사진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세로 사진이 더욱 역동적이다. 이렇게 일반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이 우리가 역동적이라고 해서 모든 사진을 세로 사진이면 더 좋겠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죠. 상황에 따라서 베스트 프레임, 이 상황을
가로 사진으로 해석했을 때 가장 좋을까? 세로 사진으로 해석했을 때 가장 좋을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디지털 카메라의 강점, 화면 비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1:1로 찍었을 때 가장 좋을까? 16:9가 좋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어느 경우이든지 수평선과 수직선은 그런 특징이, 수직이 더 깊이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수평선과 수직선은 언제나 반듯하게 수평은 수평대로, 수직은 수직대로 맞춰주는 습관을 가지시고, 또한 두 개가 겹쳐 있을 경우에 수평선도 들어와 있고 수직의 선도 하나 있다. 이렇게 수평선은 하나 들어와 있고 하나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 큰 힘을 갖는 쪽에다가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평선이 더 힘이 크다 하면 수평선을 수평이 되도록 맞추고, 수직은 약간 기울어지더라도, 만약에 수직선이 더 강한 힘이다 그러면 수직을 맞추고 수평은 약간 기울어지더라도, 그러면 사진을 전체적으로 감상자가 봤을 때 이 사진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일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 힘 있는 곳에다가 맞춘다, 그렇게 일을 하시고, 수평선과 수직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앞으로 바다 사진이 대표적이 되겠는데 수평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한 가운데 놓느냐, 3분의 1에 놓느냐, 위로 올리냐, 3분의 1 밑으로 하냐, 4분의 1 정도 낮추느냐, 요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회화적으로 봤을 때의 깊이 하는 선, 사진적으로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가 다룰 것이니까 수평과 수직선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우리가 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선이 되겠습니다. 사선. 사선은 우리가 기울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질 수도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기울어질 수도 있고, 사선에 갖는 의미는 우리가 방향성,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는 방향성, 그 다음에 힘도 되고, 또 이런 면에서 사선이 아주 화면에 들어오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사선도 적극적으로 쓰시면 좋고, 아까 말씀드린 수평선을 일부러, 만약에 이렇게 사선이 힘을 갖는다고 해서 일부러 기울여야 한다 할 경우는 확실하게 기울여서 사선이다, 그러면 작가의 의도로 파악되는구나 하고 느껴지도록 기울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미 없이 또 작가의 의도라고 해서 기울이게 되면은 그 넌센스가 되겠죠. 그 독자의 웃음거리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기울여야 할 때는 그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보여지도록 기울여야지 작가의 의도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사선, 방향성이라든지 힘을 갖는다 하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 선으로 우리가 뭐가 있는가 하면 지그재그가 있겠죠. 지그재그가 화면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빠른 운동감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화면에 지그재그의 선들이 들어와 있으면 아주 시각을 강하게 끌어서 사진이 아주 굉장히 힘있게 보여지니까 지그재그를 또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선 중에서 이렇게 커브, 이쪽으로 커브가 되든 저쪽이 되든, 커브는 우리가 되게 완만하고 우아한 느낌을 주게 되죠. 커브, 편안한 느낌. 그 다음 커브 중에서도 또 이런 커브에 대개 또 이런 S의 형태, 반대의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완만함, 느림과 우아함을 주기 때문에 화면에 이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사진이 독자로 하여금 큰 주의를 끌게 돼서 힘있는 사진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적인 요소를 화면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수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나가면은 주제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변에 있는 상황들 중에서 이러한 선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 선을 어느 정도로 집어넣어서 화면을 더욱 힘있고 풍성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순전히 현장에 대한 파악이 되겠습니다. 작가가 저 선 중에서도, 이 선 중에서도 얼마만큼 넣어주면 좋을까, 수평선이라고 해서 수평을 어느 정도에 위치시킬까, 자, 수직선도 어느 정도에 어느 위치에 시킬 것인가, 사선도 어느 정도에. 자, 그러면 사선도 보면은 우리의 각도를 이렇게 줄 것인가, 조금 더 줄 것인가, 아니면 출발 자체를 더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순전히 훈련을 통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현장을
적용하는 힘을 자꾸 길러야지만 나중에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요소들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진의 디자인적인 요소,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접하고 있는 점, 선, 면에 관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사진에 적용해서 힘있는 사진을, 풍성한 사진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사진 초보 전문가 되기 하루 10분 온라인상에서 저 함성호와 함께 사진 공부하시죠. 다음 시간에는 강조와 균형, 시점, 원근감 이런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진 공부가 유익했습니까? 그러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공유. 구독은 무료인 것도 알고 계시죠? 참여해 주시면 더욱 좋은 강의 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